같이 사는 동안에는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, 부부간 자금이체 어떠냐고요? 증여세 조심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부부간 자금이체 시 증여세 문제되는 경우와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기사를 먼저 좀 보시죠. 이혼 시에 소송을 통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함께 살면서 기여분이 있기에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 것이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있는 것과 형평이 안 맞다라는 것이죠.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.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. 이혼에 대해서도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규정이 이혼을 생각하게끔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요. 같이 사는 동안에는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부부간 자금이체 어떠냐고요? 증여세 조심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부부간 자금이체 시 증여세 문제되는 경우와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부부간 자금이체 왜 조심해야 할까요? 부부도 증여세 대상이라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부부니까 돈 주고받아도 세금이 없지 않나? 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국세청은 부부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이동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?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부부간 자금이체 시 증여세가 문제되는 경우를 보시면 첫 번째, 10년간 6억 원 이상 증여한다면 과세가 됩니다. 부부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합니다.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10%에서 최대 50%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. 예를 들어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8억 원을 증여했다 라고 하면 2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고 납부세액은 3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. 두 번째로는 생활비 이체 후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 증식하면 또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. 생활비 이체 자체는 문제되지 않죠. 하지만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쌓인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1천만 원씩 이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생활비로 5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가입하여 계속 쌓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여세 위험이 증가하겠죠. 따라서 생활비는 일정 부분 물론 이체 받으셔서 쓰시지만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사석에서 대화 나눌 때 나는 모든 소득을 다 와이프에게 보내고 내 계좌엔 돈이 하나도 없다 라는 분도 있으신데요. 와이프의 명의의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 지분 설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배우자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각자의 자금 기여 비율이 중요합니다. 두 분이 같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물론 문제가 덜 될 수 있지만 한 분만 소득이 있으신 경우 한쪽 배우자만이 자금을 대고 두 분 명의로 지분을 나눠주면 증여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취득 시 대출을 받았다면 추후 이자 납입 부분과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. 물론 이런 금액들이 한두 6억 원 내에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넘어선다면 증여의 여지가 있겠죠. 남편이 만약 14억 원을 부담하고 아내와 5대5 공동명의로 등기했다. 아내는 실질적인 자금 부담 없이 7억 원의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입니다. 네 번째는 공동부동산 소유 시 임대료 사용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한쪽 배우자의 재산만 증가시킨다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. 한쪽 배우자만 임대료를 가져가면 생활비 사용 후 남는 금액은 증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1,000만 원 임대료가 남편 계좌로 입금되고 생활비로 500 쓰고 남는 500을 남편분 이름으로 적금 가입한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. 당연히 증여 문제가 있겠죠. 작년에 저희 상속세 신고 시 건물 임대에 대해 임대료 소득에 대한 남편분의 계좌만 사용을 했었어요. 금액이 차후 남편분 자산이 또 취득에 사용된 바 있었고요. 임대료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꺼번에 진행을 했었습니다. 이게 모이다 보니 한 1억 이상 추가 세금을 내셔야 했습니다. 좀 안타까운데요. 따라서 임대소득을 우리가 분배 비율에 맞게 배분해야 문제 예방이
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로는 그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남편분의 원천 자금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배우자에게 큰 금액을 증여한다면 그 돈의 원천은 어디서 왔는지 조사를 할 수 있죠. 특히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소득 누락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큰 소득 금액을 신고를 안 하는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10억 원을 증여했다. 신고를 하셨을 때 국세청에서는 남편의 소득원을 조사하여 그 소득 누락이 발견되었을 때는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죠. 그럼 위 여러 가지 증여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.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적발될 수 있냐? 바로 그 자금 출처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예전에 강남 재건축 매입하신 분들 자금 출처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수 조사를 했었고요. 최근 작년에도 건물 등 매입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있었습니다. 이럴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의 여러 가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조사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최종 정리 한번 하시죠. 부부간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첫째, 10년간 6억 원 한도를 활용해 나누어 주시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. 둘째,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명확히 하셔서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시 각자 부담한 금액을 명확히 기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셋째, 임대소득을 지분 비율에 맞게 배분하고 차후 이자 납부와 원리금 상환도 비율에 맞게 상환하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부부간에도 돈을 주고받을 때는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계획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. 미리 부부 증여를 계획을 해놓으시면 차후 상속세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. 이 점 유념해 주세요. 자,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쉽게 이해하고 걱정 덜어봐. 세금 문제도 쉽게 접근해봐. 로엔 파트너스와 함께하면